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사실 이제 치료를 많이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미용하고 있는 노경무입니다. 제가 19살에서 20살쯤에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입시를 연습하려고 이제 영상을 찍는데 연습 영상을 보면서 제가 거울에서 보던 얼굴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봤는데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틀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저한테는 큰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용하는 곳이, 일하는 곳이 이제 보여지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외관 쪽으로 이제 다 보여지면서 이제 일하면서 제가 얼굴을 보고 이제 사람들과 마주하기도 하는데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이제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이제 좀 볼 때마다 턱을 좀 많이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조금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끔씩 두통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두통인 줄 알았는데 오늘 원장님이랑 이제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보니까 이게 비대칭으로 인한 두통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거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고 옛날부터 제가 양쪽 턱 쪽에 약간 딱딱 소리 나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아프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프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턱관절 쪽이 조금 많이 아프기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노경무님은 사실은 그 턱관절 장애 지표가 굉장히 심한 편이셨거든요. 거의 그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증상들, 우리 뭐 개구장애, 그리고 이제 턱에서 나는 소리, 턱 통증 이런 3대 지표가 굉장히 6에서 10 정도로 해서 굉장히 숫자가 높은 편이셨고요. 경추 커브가 무너져 있는 일자목이시거든요. 일단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오셔서 엑스레이 정보는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 경추를 1번부터 해서 이제 이 7번까지 경추 상태를 만졌을 때 이제 상당히 그 커브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진행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 또 목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많이 아플 줄 알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잘 끝내주시고 또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침 치료를 받는데 이제 침 치료에 어떤 자석 같은 게 붙어가지고 어떤 기계를 작동시켜서 하는 건데 침에서 뭔가 진동도 느껴져가지고 받으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치료는 턱이 틀어졌을 때 이 좌우에 턱관절 그 프리웨이 스페이스 안에 이 공간 차이,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는 이 이제 숫자적인 차이를 줄여가면서 이 부분을 그 신경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계속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무님은 약간 그 턱이 좌우가 그 턱의 크기 차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골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비대칭 환자분이신데 이 전체적인 이제 두개골을 정렬하기 위한 두개골 추나 치료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턱관절 장애가 교정이 되기 위해서 턱만 교정하는 방식은 일시적으로 이 통증을 완화시켰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몸의 축을 정렬해 가는 방식으로 이 턱관절의 위치를 안정시켜 주게 되면 통증이 줄면서 비대칭도 줄고 가지고 있던 여러 증상들이 같이 호전되는 방향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에 맞춰가지고 경무님도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받으면서는 이제 별로 아프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을 찍어주는데 다 3D 사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봐주시면서 제가 그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이거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주 비대칭이 이제 턱 쪽이다 보니까 턱을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하나 디테일 봐주시면서 정말 신뢰감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오면서 상담도 받고 오늘뿐만 아니고 치료를 계속 많이 받으러 와야 될 것 같고, 저뿐만 아니고 저랑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여기 와서 상담이랑 치료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치료를 몇 해 많이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이 통증 지표들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세도 실제로 보면 전후에서 헤드 포지션도 많이 안정이 되고 목 커브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교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모님이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춤을 추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명이 이렇게 넘치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 긍정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료할 때 경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경모님이 증상이 굉장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6회, 8회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면서 이 되게 짧은 횟수인데 이 안에 이렇게 왜 많이 좋아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이제 긍정적인 성격도 한몫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열심히 하셨어요. 그 스마트폰이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너무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등학생 이때부터 턱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중고등학생들의 턱관절 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턱관절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항상 우리 머리 위치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친구들이 이렇게 인지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 습관만 좀 잘 인지해서 잘 바꾼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고 좋은 경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또 우리 자세에 좀 관심을 많이 젊은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